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최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예, 오는 5월이면 블랙리스트 제도라고 불리는 단말기 자급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이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참 많이 낯설으실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좀 생소해요. 그렇죠. 최근 블랙리스트라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단말기 자급 제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혜택 또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또 단말기 자급 제도가 대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사서 쓸 수 있는 단말기 자급 제도,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고 해당 이동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제조사부터 가전매장, 대형마트,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사용자를 묶어두었던 현행 유통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다양한 단말기를 접하기도 좀 어렵고 가입자의 이동성이 제한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폰을 판매하는 구조에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이 어렵고 저렴한 요금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약정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통신사 선택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기대와 달리 단말기 자급제의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없이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들 반응이 이제 거품이 없이 저가로만 딱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수준이나 그리고 그것들이 보급이 됐을 때 고객들이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시행이 돼봐야 알 것 같고요. 당장의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정책 시행과 더불어 유통구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정부. 블랙리스트 제도가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유통체제가 완전히 바뀌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이제 하나가 더 생겨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기존 유통망에 좀 이렇게 경쟁 체제를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다음 달 시행되는 블랙리스트 제도, 과연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경제 알약에서 알아봅니다. 예, 단말기 자급제도 지금까지 휴대폰 유통시장에 아마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말기 자급제도의 도입 배경과 함께 과연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경제 전문가이자 IT 전문가시죠. 곽동수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네, 이동통신 시장 20년 만에 대혁명으로 불리는 블랙리스트 제도.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 어떤 혜택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통신시장만큼은 아직도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는 번호 이동성 제도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사를 선택하는 건데요. 이 블랙리스트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등록된 전화기만 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버리고 이러이러한 전화기 빼고 다 쓸 수 있어요라고 통신사 입장에서 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내려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일단 좋은 점은 원하는 제도를 자신 마음대로 이용해서 원하는 폰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자유고요. 약정에 묶여 있어서 못 옮겨가요라는 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새 폰 바꾸고 싶은데 저 아직 9개월 남았어요. 2년 6개월 남았어요. 남았어요. 예. 얼마 전에 하셨군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약정에 묶여 있는 것들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유로움을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예, 제도가 잘 시행만 된다면 외국에서 나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시판되지 않은 외국의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PC에도 유심 칩을 꽂아서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통신비 절하이겠습니까? 어디에 네. 있을까요? 일단 통신비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낮춰보려는 노력이 들어간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정부 들어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게 대통령 대선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시간이 흘렸지만 비용은 어찌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통신비 비중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저렴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통신비가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이동통신사에서 요금제를 선택하고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얼마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게 사는 건데 이 블랙리스트 제도는 어디서든 원하는 기계를 국내건 해외건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걸 들어와서 쓰는 겁니다. 당연히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과는 상관없이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35,000원, 45,000원 요금제를 선택 안 하고 10,000원에 데이터 정액제 10,000원 뭐 이 정도만 집어넣게 되면 실제 비용 부담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쪽에서 조입하는 이유는 다변화의 목적이고 실제 과금 절약 효과는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잘 된다면 좀 낮아질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예, 소비자의 그렇죠. 기호에 맞게 좀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기존 제도가 단말기 가격 부담을 덜고 또 가입할 수 있었다면 휴대폰 자급제는 비싼 요금제나 약정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가 단말기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따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고가 단말기의 경우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되고 사용자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제법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조금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장기 계약 혜택 같은 게 있긴 합니다만 덜컥 단말기만 사게 되면 100만 원 훌쩍 넘어갈 겁니다. 네. 실제 100만 원인데 2년 쓰게 되면 60만 원쯤에 구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식의 것들이 없어지고 100만 원인데요. 그 100만 원에 한 20만 원쯤 더 붙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정기 세일을 해도 그 할인 폭이 의류나 뭐 상품 패키지 이런 쪽만 들어가지 휴대폰을 가격을 30, 40% 세일한 걸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뭐 여러 가지 추수감사절이나 미국만의 문화가 있었을 때 3, 40% 할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구입하게 되면은 비용 부담이 절 수 있어서 정말 구입하는 지혜가 뒷받침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더 저렴하게, 예.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부담 많게. 그래서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되는 시대가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 이동통신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휴대폰을 사고 또 통신사에 따라서 요금 설정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휴대폰을 구입하는 유통망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까지는 휴대폰 대리점들이 따로 증명서를 따고 판매 교육도 받고 그래서 지점, 대리점, 미니 대리점식으로 나눠졌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대형 마켓 가보면은 보험 같은 상품도 파는 금융센터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커피점에서도 보면은 쇼빈숍 형태로 예.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서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한 번 쓰고 외국에서 오는 친구가 있었을 때는 휴대폰 빌려주지 마시고 일회용 유심과 이 전화기를 쓰세요 하는 걸 팔 수도 있을 테고요. 네. 마켓에서는 새로운 전 직원들에게 그냥 쓸 수 있는 혜택으로 단체 60개들이 한 상자 휴대폰 사가세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시행 제도에 따라서 유통망에 따라서 어떻게든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나면 다양화될 것이고요. 기존의 유통망들은 그렇게 팔지 못하게 우리가 좀 더 서비스와 멋지게 제공해야겠다라는 것처럼 바뀌어 나갈 겁니다. 예,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봐볼게요. 휴대폰 광고, TV 광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휴대폰을 스스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고스란히 그 마케팅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사실 뭐 바뀐다는 게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다는 것보다는 바뀌었지만 계속 우리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광고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사가지고 내가 SKT로 갈까, KT로 갈까, U+로 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서로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 예. 그야말로 호객행위에 열심히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면에서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 기간을 일정 기간 거치고 나면 아, 이게 정말 좋은 것들은 요금제와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각 이동통신사들이 각자에 맞는 상품을 설계할 겁니다. 뭐 학생들에게 맞춘 것, 부모에게 맞춘 것, 뭐 어머니나 아버지, 어르신들에게 맞춘 것 이런 요금제들을 내놓으면서 차별화시키는 과정까지 한 1년여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쯤 되면 과도기를 거쳐서 성숙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도의 성패 여부는 소비자에게 정말 얼마큼 실제 부담감이 줄어드느냐 이건데요. 이 제도가 우리 통신 시장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이동통신사가 요즘 너무 방만할 정도로 요금제가 많고요. 복잡하게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 없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요금제도 같은 경우 웬만한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이 기본요금제도가 장비를 새로 설치해가면서 나가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근데 기본요금 1,000원만 낮춰도 이동통신사들은 수익이 확 줄어드니까 포기 못할 거고요. 제조사들 역시 단가를 낮춰서 좀 더 많은 폰을 팔고 싶지만 이동통신사가 요즘 얘기하는 말로 갑 아니겠습니까?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잘 못하고 있어서 답답했던 게 풀리긴 할 겁니다. 뭐가 됐건 경쟁을 통해서 큰 게임을 치르다 보면 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텐데요. 공정한 심판을 보게 될 국가가 정보통신 정책을 잘 세우고 그걸 통해서 요즘 한 3만 원씩 요금 내게 되면은 한 집에서 12에서 15만 원 정도 통신비가 나갑니다. 여기에 무선 인터넷 요금까지 쓰는 것들을 감안시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되는데 이게 10년 전만 해도 없던 요금입니다.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잘 세우고 이동통신사가 정말로 고객을 위해서 요금 제도를 좀 제대로 내놓고 수익이 좀 줄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통사를 사랑하게 만들고 제조사들은 값싸면서도 저렴한 제품들을 내놓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길 기대하는데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휴대폰 자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통사, 제조사 또 정부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시청자들,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익을 보는 소비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블랙리스트 제도에 관해서는 곽동수 교수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정 아나운서, 예. 요즘 반값이라는 말 참 유행하는 것 같아요. 예, 반값 참 많죠. TV도 반값이고 등록금도 반값이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예. 반값 요금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소비자들은 점점 더 알뜰하고 실속 서비스를 찾고 있는 건데요. 가계 부담을 줄이고 또 실속을 얻고자 하는 변화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생활비를 줄인다 해도 늘 제자리다 이렇게 좀 탄식을 하시고요. 특히 한 번 아프면 병원비에다 약값에다 정말 만만치가 그렇죠. 않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면 의료비도 줄이면서 각종 무료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병을 예방하는 것. 하지만 바쁜 생활에 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 건강관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빠서 건강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냥 밥만 제대로 챙겨 먹는 편이에요. 이제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일반 병원에 가는 게 조금 좀 쉽지는 않죠. 경제 여건상. 하지만 여기 시간 걱정, 비용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료로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전액 무료, 산정검사 및 60세 이상 노인의 구강관리 전액 무료, 그 외 1차 진료 역시 10,000원 미만. 비용도 안 들고 가도 친절하게 잘해주고 해서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도 아끼고 몸도 건강해지는 우리 집 주치의, 알뜰살뜰한 보건소 이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 한 번 걸려도 병원비에 약값까지 만만치가 않죠. 거기에 다이어트 한 번 하려면 몇십만 원씩 드는 건 보통인데요. 그런데 큰돈 들이지 않고 건강검진부터 비만 예방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곳이 어디냐고요? 그곳은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우리 동네 보건소인데요. 어떻게 돈을 아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서울에 있는 한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이곳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7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보건소를 찾으면 무료로 불소독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소독포란 무엇인가요? 네, 치아의 표면에 불소를 발라서 충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시중치과에서 구강관리를 하거나 불소독포를 할 시에 드는 비용은 5만 원 가까이 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아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에게도 시린이 및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독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웬만한 지역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실이 갖춰져 있는데요. 일반인은 구강검진 및 상담과 어린이 노인 불소독포, 저소득층 노인 순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려 해도 왠지 부담스러웠는데요. 동네 보건소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치과 치료부터 구강 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건소의 놀라운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특히 금연과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직장인들의 가장 큰 숙제이자 매년 빠지지 않는 소망으로 꼽히는 금연. 보건소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은 1대1 상담을 통해서 먼저 금연 클리닉에 오시면 일산화탄소와 그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해서 그 개인에게 가장 알맞는 이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그 기반을 둔 직장인 그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간단한 건 아닙니다. 먼저 일산화탄소와 혈압을 측정해 금연 희망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금연은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연 패치와 금연권 등 다양한 금연 보조제를 처방받는데요. 이 역시 모두 무료입니다. 여기 보건소 내 한방과 혹은 지역 한방병원과 연계해 금연침 시술을 받아 흡연 욕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금연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여성들은 비만 관리와 스트레스 조절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복부 비만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는 현대인. 보건소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몸 안의 지방을 체크하는데요. 다이어트 및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운동과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위한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운동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080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세의 건강을 80세까지 유지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현재 영등포 구민들의 그런 운동, 건강에 있어서 운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든든한 우리 동네 보건소.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무료라고 해서 서비스와 검사의 질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진단 과정과 시설과 장비 등은 종합병원 못지않은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서비스를 가장 알뜰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를 이용하면 B형 간염과 신중후군 출혈열 등의 예방접종을 시중병원비 5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각종 진료 서비스도 파격적인 가격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 진료, 물리치료까지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한의사가 함께 근무하는 보건소가 늘면서 한방진료뿐 아니라 침이나 뜸도 1,000원 정도에 맞을 수 있습니다. 단, 관내 거주자와 예약자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비용까지 부담이 된다면 더욱 걱정이겠죠? 알면 알수록 알뜰하고 든든한 우리 동네 보건소.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의료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경제알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보건소 다양한 시설의 프로그램까지 정말 종합병원 부럽지가 않은데요. 혜영 씨,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9가지 필수 예방부터 B형 간염, 결핵, 파상풍, 일본 뇌염 등의 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집안에 아이나 노인분들이 계시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네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았지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특히 산모 같은 경우에는 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기형아 검사, 또한 혈액 검사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가 있고요. 철분제와 엽산제도 지원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모자 보건 수첩도 발급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출산을 앞두신 임산부의 경우에는 다양한 건강 강좌가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집 앞에서 편리하고 신속한 건강 서비스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산 전후 검사부터 몸매 관리, 또 치매 예방, 금연 클리닉까지 안 해주는 게 없는 동네 보건소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봄 소풍으로 보건소 가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쓸수록 돈을 버는 카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지금 지갑에 신용카드 몇 개 정도 들고 계세요? 서너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서너 개 정도면 요새 현대인들이 들고 있는 그 정도 개수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시나요? 어떤 카드는 커피 적립을 해주고 또 어떤 카드는 할인 혜택 해주면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서너 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석 아나운서 여자친구 명품 가방 사준다고 신용카드 많이 들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소비생활 잘 하고 계셨군요. 네. 저도 신용카드 줄이고 좀 체크카드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써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대로 잘 쓰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20%에서 무려 30%로 확대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정부가 체크카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모두 갖춘 이른바 하이브리드 카드의 출시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 고민을 안고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급할 때 사용할 때 잔액이 부족할 때는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카드 긁으려고 하는데 잔액 부족 뜨면 이제 계산할 때 민망하고 그러니까. 포인트 적립률과 할인율, 혜택 등은 신용카드보다 낮은 체크카드. 이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카드 한 장에 담은 것입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만큼은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그 한도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신용카드 기능으로 전환됩니다. 한 은행이 지난 2007년에 출시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혜택으로 기존 고객들까지 체크카드 고객으로 사로잡고 있는데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2009년에는 5%대, 2010년에는 6%대, 그리고 2011년에는 약 7% 남짓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고객들의 선택을 돕습니다. 신용카드가 중심인 체크카드는 결제 건당 한도액과 월별 한도액을 정하고 초과 금액만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는 통장 잔고를 쓴 이후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까지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자신의 소비 습관에 맞춰서 카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은 한도 설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높게 하면 한꺼번에 고액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고 너무 낮으면 소득공제를 덜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체크카드를 고르고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영화 6,000원 할인, 그리고 커피 20% 할인, 그리고 ATM 등 은행 수수료 면제, 서적, 주유, 해밀 레스토랑, 놀이공원 등 그 혜택이 신용카드 못지않게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고 경기지표가 점점 위축되는 요즘.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체크카드와 함께 알뜰한 재테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이번에 쓰지 않는 신용카드 없애고 체크카드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씀씀이를 조절하고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체크카드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권에서도 기존의 단점을 포함한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체크카드 시장에 도전장 내밀었습니다. E형과 S형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요. E형 같은 경우에는 커피 전문점, 도서, 영화 할인 혜택 받을 수 있고 S형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까지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은행계 카드사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경우에 혜택의 폭을 동일하게 맞췄는데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우리은행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혜택이 동일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만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스트레스만 생긴다라고 한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무절제한 소비 습관을 줄이고 자신에게 꼭 맞는 경제 습관을 찾는 일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 알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생활 속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시죠? 경제 알약 트위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Let me